안녕하십니까, 봉수 선생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사담이 들어갔고요. 어쨌든, 자,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는 똑같고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좀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니까 피곤하실 거예요. 전달할 내용 전달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생각하셨다가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수익률, 작년에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좋았던 달이 5월, 그리고 8월. 재밌었던 게 5월하고 8월하고 지수가 급락했었는데 그때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역시 뭐 개별주 테마주 하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수익 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그 어떤 그 ETF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익이 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또 1년 내내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것들만 잘 캐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3월, 4월이 괜찮았고요. 5월은 부진했습니다. 5월은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 목표 수익에 약간 좀 미달돼 가지고 그 정리를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도 몇 종목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적당히 정리를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좀 고집을 피우다가 5월은 좀 망쳤어요. 어쨌든 수익이 안 나면 망친 거죠. 예, 그래서 5월은 뭐 손실을 많이 봤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약간 많이 아쉬웠었던 그런 한 달이었어요. 예, 그래서 5월은 수익이 거의 안 났다.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수익률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고진수님. 자, 이제부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는 그냥 이제, 지나치고, 질문이라든지 지나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괜찮았었죠. 그리고 그 4월에는 뭐, 손실 나는 종목이 많이 없었고요. 사실 뭐 좀, 3, 4월이 좀 아쉬웠어요. 마이크가 끊기나요? 다른 분들도 끊기시나요? 아니면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1번 눌러보시고요. 끊기시면은 2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게 이제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강가에님. 예. 뭐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곧바로 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좀 끊기고 그러신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끊기지 않고 잘 들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시는 컴퓨터가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그 채팅창에 나이가 나왔었죠. 근데 이건 또 나이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나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채팅창에서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나쁜 말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혹시 뭐 그 방송 중에 뭐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뭐 그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전에도 방송하다가 가끔 들으셨겠지만은 제 딸이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가끔 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집이 방음이 잘 안 돼요. 이쪽이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집하고는 방음이 잘 되는데 집 안에서는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만 집중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뭐 큰 소음은 안 들리시죠? 아, 그래요? 예. 딸을 좀 늦게 낳았더니, 키우기가 힘듭니다. 체력도 딸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되게 급해요. 지금 저를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아들 키울 때는 성격이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좀 많이 맞았어요. 아마 지금 요즘 그 상황을 보면은 아마 경찰서에 갈 수도 있었어요. 아들을 많이 때려가지고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아들은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억울해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경찰이었어요. 경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대학을 가면은 가장 편하다. 그러면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를 구속시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잡아 넣어가지고 깜빵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를 많이 때려서 그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또 경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인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예, 갑자기 제가 안 보이면은 우리 아들이 경찰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뭐 폭행 이런 걸로 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코스피고요.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뭐 뒤에 숫자가 약간 안 나오네요. 차트를 조금 이렇게 보실까요? 다 나오죠?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간 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쪽이 약했어요. 반도체라든지 코스닥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이런 종목들이 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IT 쪽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가 약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했죠. 코스피는 대형주가 강했었겠죠. 이번 주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좀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훨씬 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을 했었을 때가 지금 이제 금요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에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월요일날 상승했고요. 또 화요일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고점을 뚫어줬었죠.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거의 뭐 2060 정도까지 근처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2일 정도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화요일, 길게는 수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곧바로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고점 혼조세 1950에서 2000 사이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면은 결국은 2050선 터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2050선을 뚫어주게 되면은 2100선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2100선까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150선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현재 흐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좀 이번 주에는 역시 좀 강하게 나왔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도 보면은 사실 뭐 상승한 원인은 수급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겠죠. 보면은 뭐 수급을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역시 기관이 땡겨줬어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역시 선물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추세적으로 워낙 그 흐름이 괜찮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길게 한번 볼까요? 뭐 1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선물 쪽에서. 그러니까 좀 강하게 단기에 계속 당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선물에서 이 정도 좀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그 어떤 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계속 당겨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3월 중순 이후에 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중순 이후에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해주죠. 다른 기관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다. 뭐 국가지자체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연기금이 땡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사실 기관도 던지고 있는데 연기금 빼면은 연기금 때문에 기관이 뭐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관도 거의 뭐 올해 1월부터 7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보십시오. 올해 1월부터 계산해도 23조예요. 더 한번 길게 보실까요? 작년 6월 정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네. 거의 뭐 더 많죠. 27조. 근데 작년 7월 말부터 계산하면 30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계속 매수할 때도 외국인들은 던졌고요. 그리고 뭐 추세적이에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털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이런 것들만 보면은 크게 그렇게 갈만한 흐름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기관이 다시 코스피에서 땡겨주는 흐름,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땡겨주는 흐름, 이런 흐름이었어요. 개인 한번 보실까요? 개인이 코스피 매수는 뭐 그냥 거의 쌤쌤이죠. 예, 그리고 선물 쪽도 거의 쌤쌤이었어요. 개인은 특별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관이 이번 주에는 좀 만드는 흐름이 아니었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선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시 미국 시장이죠. 미국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미국 선물이에요. 사실 그 장중의 미국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 미국이 휴장이었어요. 보시면은 금요일, 자, 그리고 화요일 장에 이제 뻥 튀었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에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0.5% 이상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 밤에 1%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까지 그게 이어지더니 결국 화요일에 미국장이 뻥 튀었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미국이 계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종가는 목요일에 꺾였습니다만은 장중에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그대로 따라갔어요. 목요일까지 계속 장중의 어떤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선반영되는 흐름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을 반등시킨 건 결국은 해외 증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 계속 봐야 되는데, 미국도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죠. 중국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기가 힘든 장이었는데,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악재는 별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호재만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백신 또 추가 임상 그런 소식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의 흐름. 뭐 2016년 뭐 그 이전의 흐름도 계속 그랬지만은 특히나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쪽 구간. 이런 구간의 흐름이 그대로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 자 2018년 이후의 흐름 미국이 한번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계속 고점을 뚫어줬었죠. 그리고 2019년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한국 한번 보실까요? 2018년 이후에 미국은 결국 고점을 뚫었었는데 한국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뚫는 상황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꺾였어요. 힘없이 꺾이면서 결국 저점 이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한국이 최근에 꺾이는 것도 보면은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미국은 2월 10일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지만 고점 결국 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만큼 가면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갈 만큼 간 거예요. 미국이 계속 간다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꾸역꾸역 따라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2018년에도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8년에 고점 찍고 계속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고점을 계속 뚫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말에 조정을 받고 결국은 다시 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2018년 말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추세적으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핑계도 대고 각종 뭐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 알아요. 트럼프가 결국은 버텨주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갈 때까지 가려고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알겠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동떨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은 경제가 다시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찬물을 부어버렸죠. 그래서 이 반등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 대선이 이제 뭐 11월이죠. 그때가 있는데 결국은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야 사실 그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또 시장을 계속 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버거운 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계속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고요. 한국도 지금 흐름이 최대한 버티려는 흐름이에요. 이건 추세적인 수급하고는 별개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갑자기 꺾이는 것보다는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00선을 단기에 살짝 이탈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끝났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950을 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장이 꺾이는구나.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상태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다거나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역시 버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고점에서 혼조세의 흐름이거나 조금 더 상승하는 그 정도 흐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크게 가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약간 좀 돌아가면서 매수를 해주는데 추세적인 매매는 아니고요. 단기 매매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의외로 다른 종목들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한계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확 꺾이는 흐름보다는 당분간은 고점에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 고점에서 버틸 가능성,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흐름으로 지수는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2000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지수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고점 구간이 좀 낮아졌다. 혹시라도 이탈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1950선에서 20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2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혼조세 구간이 낮아졌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2000선 위에서 버티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인데요.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니뮤직. 지니뮤직 이번 주에 이 음원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텐센트에 음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이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이틀 동안 급등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조금만 내려오면은 단기 매매 한번 장중 단타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절은 5% 10% 짧게 보고 수익은 한 20%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SM. 자, 이 종목은 수소차 테마주죠. 조정 충분히 받았죠.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어쨌든 박스권에서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 라인은 2000선 정도 보시고요. 위는 한 1975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하방 배팅. 그리고 아래쪽으로 온다. 그러면 상방 배팅.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 매매도 가능하겠죠. 위에서 매도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1박 2일 정도 가지고 가보는 거죠. 더 밀리면은 아래쪽까지 오면은 일단 단기로 정리.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방으로 한번 갈아타가지고 상방 배팅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그려놓고 한번 좀 선물이나 이런 것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달라요. 지수가 상승해서 꺾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지수와 연계된 대응은 뭐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60선 정도만 돼도 들어가 볼만 하죠. 하방은. 왜냐면은 지금 뭐 최근 고점이기 때문에 2055였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장중에 충분히 아래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뻥 튀어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서 뭐 이 정도 갔을 때는 그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중에 상승해가지고 전고점을 터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은 대북 테마주입니다. 근데 대북 테마주들이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총선에서 네, 안녕하세요 블루햇님. 약간 늦으셨네요.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했는데 뭐 여러가지 말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석수가 180석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선거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약간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하신 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기다렸다가 그런 얘기들은 했으면, 어차피 사업을 지금 뭐 얘기하나, 나중에 시작하고 곧바로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얘기 꺼낼 필요는 없었는데, 뭐냐면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석수에서도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던 정책들을 추진을 안 한 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 했는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발목 잡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하고 싶은 정책들은 다 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의석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테마를 당분간 좀 노려보자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가지 않는 종목이나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니케 미소님. 네, 그래서 고른 종목이 대동스틸 그리고 남강토건입니다. 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철강주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남강토건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죠.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약간 아쉬운데 좀 더 빠져주면 좋은데 잘 빠지지 않네요. 조금만 더 빠져주면 아래쪽까지 내려오면 좀 좋은데 약간 가격은 아쉽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하기에 딱 좋은 그런 어떤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단기로 짧게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분할 1차, 2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락하면은 손절,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봤을 때 접근,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면은 단기 매매, 뭐 이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되죠. 왜냐? 테마가 움직이면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급락한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다 조정받아요. 그때는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최소한 앞으로 1, 2주 정도는 고점 혼조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단기 매매도 뭐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차트만 보고. 그래서 두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곧바로 접근해도 되지만은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응 전략,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의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30분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